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베테랑스학원 문경민입니다. 자, 22년도 상반기 설명에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그 1부는 3년 특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목은요, 변경사항과 선택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건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런 제목인지 구체적인 내용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면요. 자, 첫 번째, 이제 7월달까지 한 4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23년도 전형이 작년과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12개를 쭉 모아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울여대입니다. 가장 큰 이슈죠. 서류 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서류 100%라고 쓰여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1차에서 서류 평가로 하고 면접 2차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정량평가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고요. 한국항공대입니다. 경영학과 본래 이제 문과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 집필 시험으로 응시를 했었는데 수학 집필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자, 10학년,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섯 번째로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 집필 면접의 형태에서 면접 100%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본래 면접 100%가 된다고 하면은 지원하는 과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겠죠. 심층 면접의 형태를 준비를 해야만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섯 번째로, 일곱 번째로, 여덟 번째, 한양대, 인제대, 제주대입니다. 아쉽게도 의예와 약학, 수의예에서 이제 더 이상 3특을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는데, 뭐 좋지 못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건국대 글로컬, 본래 이제 충주 캠퍼스에 글로컬 캠퍼스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의전의 형태였죠. 근데 이제 학사에서 신입생 선발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의예과에서 3특에 2명을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형태는 1차 서류,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서류 플러스 면접의 형태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의대를 생각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0번째 우석대입니다. 우석대는 약학과 한의학과에서 국어, 생물, 화학 집필 시험을 보던 곳이었는데 여기서 화학이 빠지고 국어와 생물 시험만 보게 된다. 부담이 좀 줄었죠. 11번째 충남대학교입니다. 간호학과에서 3특을 아쉽게도 미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12번째로 성균관대인데요. 성균관대가 올해부터 약학과에서 3명을 드디어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제 34명 정도를 성균관대에서 선발을 했을 때 약학과가 자연계의 그 34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게 된 거니까 이공계를 생각했던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1명으로 줄어들게 됐죠. 정량적인 평가상에 어떤 좀 더 튼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약학과를 넣은 건 다행이지만 그 외적인 학과는 경쟁이 좀 더 첨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류 1차, 그 다음에 2차는 서류 플러스 면접의 형태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소서가 면접, 그러니까 영상의 형태로 이제 자소서가 있었죠. 근데 올해 아예 그게 폐지되게 됐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전형에 있어서의 최신 트렌드는 일단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전형을 선택을 할 때 어머님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간다. 수시와 특례 어떤 것들이 좀 더 유리할까요? 저희가 한 번씩은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굳이 따져보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학생은 해외에서 6년을 거주를 했고 3년 이상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영어가 더 편해졌어요. 국어와 한국 수학이 이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GP를 결국에는 준비를 못했어요. 내신이 중상위권으로 굉장히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완전 상위권이면은 서류에 6개 대학교 쓰면 되는데 보통 중상위권이다. 중위권 정도만 돼도 어때요? 서류와 GP를 병행해서 동시 지원을 하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 친구는 GP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GP에 있는 건대나 동국대, 뭐 경희대 이러한 곳들을 수시로 일단은 지원을 하면 6개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러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막연한 지원인데 이 친구의 이제 이 학생의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수시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시를 쓸 때 경쟁률이 얼마나 첨예한지를 정확하게 좀 모르는 거. 두 번째로는 자세한 어떤 전형들, 3특의 전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불리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지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계속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 질문은 해외 거주 중 아직 선택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해외에서 중고교 다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중고교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의대를 목표로 할 때 한국과 해외 중에 어떤 곳이 더 유리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걸 정리를 해봐 드리면요. 자, 먼저
삼특, 그 다음에 수시,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해서 경쟁률을 바탕으로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쟁률은 사실 직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좀 효용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상향 지원이 그 해에 굉장히 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몰랐던 없었던 예고하지 않았던 전형이 갑자기 불쑥불쑥 생기거나 이러한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기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쟁률을 바탕으로 쭉 나열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대를 갈 때 어떤 곳이 더 유리하느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자, 삼특, 수시, 수능 이렇게 나열을 해봤을 때 연고성, 중앙 이렇게 쭉 봤는데 삼특은 연대만 하더라도 10대 1, 학종, 수시는 14대 1, 수능은 4.23대 1로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머지의 어떤 의대들 같은 경우에도 수능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의치학수의 한의를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우리나라에서 겪으면서 수능을 보게 하는 게 현재까지는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모든 학과들이 이러한 똑같은 기조를 보일까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급상으로 의대가 아닌 학교는 그대로 두고 의대가 아닌 다른 과로 낮추어서 보니까 응용통계와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 쭉 이렇게 보면 삼특의 경쟁률이 앞에 있는 의대보다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수시 같은 경우에 여전히 삼특보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학교가 똑같이 명문대학교에서 학과가 만약에 등급상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수능이 아직까지는 제일 유리하구나. 이 사항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에 지금 수능의 비중의 인원수를 더 많이 뽑고 수시의 비중을 점차 줄어들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조상 현재까지는 가장 수능이 유리해 보인다는 게 결론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첫 번째 학생이 유의해야 될 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시가 아직까지 삼특보다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여기서 쭉 보시다 보면 가천대에서 2.25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러면 학과가 아니라 학교 자체가 등급상으로 조금 낮아져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혹시 삼특이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보니까 자, 서울여대, 강원대 다 서울 4년제 대학교들입니다. 유명한 서울 4년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들인데 한양대 에리카를 왜 넣었냐면 이쪽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도 수시를 보시면은 20대 1이에요. 20대 1. 근데 삼특에서 경쟁률이 3.5대 1로 굉장히 낮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수능보다도 삼특이 훨씬 더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한 가지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수시가 약 12대 1이죠. 12대 1이에요. 이거 기억 좀 해주세요. 근데 삼특에서는 2.13대 1로 굉장히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최상위권의 학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표시는 유리하다라는 표시니까 이게 더 높다라는 게 아닌 걸 참고해 주시고요. 수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의치학수의 한의를 원한다면 한국 기조가 훨씬 더 유리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에서 나오고 수능 보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맥락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학과가 계속 이렇게 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삼특의 경쟁률이 좀 하락하기 시작한다라는, 삼특의 경쟁률이 좀 쓸 수 있게끔 되는데 이때 어때요? 수시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고 수시는 아직 삼특보다 경쟁률이 높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세 번째로 중위권 이하의 학교들이에요. 중위권 이하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특례가 전반적으로 다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과에 따라서의 약간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총체적인 어떤 경쟁률 표준 상에서는 삼특이 훨씬 더 유리하다, 낮다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형태도 다양해요. 단순히 경쟁률뿐만이 아니라 이 형태도 서류상의 내신이 조금 애매하면 지필시험만 볼 수도 있고 지필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홍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덜합니까? 지필시험도 힘들다. 그러면 면접에 있는 형태의 삼특 전형의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자기의 원하는 쪽에 맞게끔 선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특례가 수시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건데, 자, 22년도에 입결을 통해서도 이거에 대한 더 유리성을 덧붙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교들 중에서 등록률이 60% 미만인 학교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세종대학교 건대에 있고요.
부산대학교, 부산의 서울대죠. 경기대 역시 서울 캠퍼스를 찝은 겁니다. 동덕여대, 상명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다 여대 분류이고 상명대는 공학이지만 어쨌든 서울 4년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서울여대만 해도 보세요. 31명의 정원이 있는 와중에서 8명만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6개의 전형 지원 중에서 지원한 대학교들 중에서 좋은 곳들이 뭐 자기가 생각할 때 더 맞는 곳들이 빠졌으니까 요 인원수들이 빠졌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는 2차에서 3차까지 취업이 최소한 돌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계속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서울여대를 썼다면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미달 상황인 거니까 분명히 붙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러한 삼특의 유리성에 대해서 꼭 데이터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1부 3특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12가지의 변경사항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5월 달에 최종 요강이 나올 테니까 4만 5초에 나오면 그걸 꼭 확인을 하시고, 개에서 12가지에서 변경된 사항 아니면 그 외에 변경된 사항들 이게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3특과 수시 수능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1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11학년, 10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을 관계를 잘 정리를 하셔서 지원을 하실 때 자기에게 맞는 전략 지원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중위권 이하의 학교들은 3특이 수시보다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게 정론이었고요. 근데 다만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봐야 될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 몇 가지가 있어요. 6개의 전형이 있는데 그거는 3부 수시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추가 트렌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재작년 때에도 보면은 이 평가 요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가지를 평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4부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평가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이 평가 요소를 알았는데 어떤 순서대로 이 평가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연대 하스와 이대 특기자 전형 이걸 합격하고 떨어진 아이를 한 3명을 통해서 예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작년 하반기 설명회를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100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일정 GPA가 그래야 여기서 살아남아서 70명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SAT, AP, IB를 통해서 정량평가의 평가를 받고 이제 50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내 활동과 교내 수상 경력을 통해서 이제 20명이 선발이 돼서 살아남았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면접과 자기소개를 통해서 최종 인원이 선발이 된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벗어나야 될 것들,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살려야 될 것들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것들은 말하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전형의 선택이에요. 이 전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12가지의 최신 변경사항과 트렌드를 이렇게 짚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시에서도 이런 중요한 전형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잘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전형의 선택까지 한다면 어떻습니까? 입시가 훨씬 더 좀 기준점이 있는 전략 지원이 되지 않을까요? 자, 1부 여기에서 3특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많은 질문사항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류를 지원을 할 때 보면 그 제출 서류와 그 다음에 사이트에 기재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가지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해요. 그냥 이렇게 요강만 보았을 때는 아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모르겠는 것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걸 좀 정리해달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12년 특례이긴 하지만 연세대학교 편에 사이트에 5개, 업로드해야 되는 거 8개, 이걸 좀 구분점과 유의사항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3특 학부모님들께서도 이걸 미리 좀 체크해 보셔야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2부를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2부 12년 특례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